걸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C 언어에서 확인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흐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 받고 데이터 처리하고 데이터 출력. 이제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형태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서 한번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고, 이게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은 메인 함수에서 시작한다. C 언어는 모든 프로그램. 메인 함수에 들어가 보면 메인 함수에서 뭔가 변수선언 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쭉 나열되어 있고, 자, 그리고 어떤 값을 여기에 막 이제 뭐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값을 두 개를 또 더하고, 그 두 개 더한 숫자를 또 어떻게 출력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덧셈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덧셈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C 언어의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해보면 이렇게 두수의 합은 300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되고, 자, 맨 처음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여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비슷한 게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우리는 주석, 영어로는 코멘트, 막 쉽게 해서 설명이죠, 설명.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제 넣어줄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 안 넣어줘도 실행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주석문을 적절히 잘 넣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훨씬 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석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 부분도 주석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석이다. 그래서 주석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그 주석문에 해당하는 앞뒤로 슬러시 별표 슬러시를 할 수 있고, 또는 슬래시를 2개 사용하면 그 슬래시 뒤에 나오는 이만큼은 다 주석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석을 표현하는 방법, 한 줄로 된 주석 또는 주석문을 여러 줄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 줄로 쭉 작성을 하고 어떻게? 앞뒤로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줄로 주석 작성할 때 이렇게도 작성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뭐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 줄로 작성할 수 있다. 주석은 상당히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내가 어떤 의도로 작성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주석문이 있다면 훨씬 프로그램을 잘 알 수 있고, 주석은 코드를 반복하거나 코드를 설명하지 않는, 주석에는 코드를 작성한 의도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주석문은 아주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 코드 작성한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주 좋다. 자, 이제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 이제 두 번째,
들여쓰기를 잘 해줘야 된다. 들여쓰기라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글로 또는 영어로 어떤 글을 작성할 때는 그 빈칸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보기 쉽게 우리가 작성을 하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이 들여쓰기와 같은 내용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보기 쉽게 작성한다. 자, 이 같은 수준에 있는 문장들을 왼쪽 끝에서 몇 자리 안으로 들여 쓰는 것. 자, 그래서 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 이렇게 들여쓰기, 이만큼 탭키를 띄워서 좀 들여쓰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좀 보기가 쉽다. 근데 이 들여쓰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작성을 여기서 딱 하고, 하면, 엔터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사실은 되어 있긴 해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고, 이게 자동으로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nt a 하고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만약에 커서가 여기 오면 이게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탭키를 하나 누르면 이렇게 한 칸 사실 스페이스로 하나 둘셋넷 스페이스로 4칸 띄운 게 탭키 한 번 친 거하고 동일한 사이즈만큼 옮겨져요. 그래서 자 이만큼은 보통 옮기려면 보통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이용해서 이만큼 옮긴다. 이렇게. 자, 그래서 탭키를 이용해서 이만큼 들여쓰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이 헤더 파일하고 이 인터문 사이에는 이 함수 사이에는 함수와 함수 사이 또는 어떤 의미적으로 조금 구분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한 줄을 이렇게 띄워 주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게 굳이 안 띄워도 괜찮긴 한데 보기에 조금 불편하다. 보기 좀 불편하다.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보기 좋다는 게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앞에서 봤던 프로그램 코드하고 이 프로그램 코드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엄청 보기 싫죠.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독성 있는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봤는데 그 샵 include 이 샵하고 include의 의미를 한 번 더 얘기하면 외부 파일을 포함하라는 의미이다. 외부 파일을 포함하라는 의미다. 어떤 파일? stdio head라는 외부 파일을 포함해 주세요. 그런데 이 꺽쇠 표시로 앞뒤로 가로를 묶고 그래서 이 파일을 넣어주세요. 포함해 주세요. 라는 뜻이다. 그래서 include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C 언어에서는 전처리 단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컴파일 하기 전에 처리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전처리 단계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전처리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컴파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파일을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음. 자, 그리고 이 stdio.head는 표준 입출력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의 선언이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은 한번 실행할 때 실제로 내가 만든 오브젝트와 라이브러리가 어때요?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오브젝트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하고 라이브러리하고 합쳐져서 하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어떤 라이브러리를 나는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 stdio.head는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나는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stdio.head.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을 때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 함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가져다가 쓰기만 하는 함수예요. 함수고 그래서 그거는 라이브러리고 그걸 사용하려면은 stdio.head 파일을 include 시켜줘야 된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자, include 하고 이 stdio.head 안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printf를 내가 사용을 하려면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처리기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include를 해줘야 된다. 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 있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함수의 구조는 비슷한 얘기 있고 분수의 시작과 끝을 알려줍니다. 이 함수 원체. 함수 원체 안에는 이렇게 문장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자, 그리고 이 메인 함수도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부터 실행을 하는 거고 이 메인 함수는 뭐 지금 이제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7은 잘 안 쓰고 윈도우 10이겠죠. 물론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윈도우 또는 맥 O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맥 OS 또는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리눅스 각 운영 체제가 이 메인 함수를 불러서 메인 함수를 실행시킨다. 우리가 실행해 주세요라고 아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누르면 그게 이제 실행이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돼요. 메인 함수부터. 그리고 이 메인 함수 안에는 또 printf라는 함수가 있었고 printf 함수도 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함수의 집합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다 함수를 호출하고 끝나고 함수를 호출하고 끝나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조금 살펴보면 어, 변수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이제 예제 코드에서 뭔가 어떤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변수는 수학에서는 변수가 이제 값이 바뀌는 값들이죠. 값이 바뀌는 값들이고 사실 프로그래밍에서도 비슷한 뜻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다. 메모리 공간이다. 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집에 다 그릇이 있죠. 그릇이나 접시 또는 그릇이나 접시 또는 이 컵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변수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변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변수. 그리고 변수 선언할 때는 지금 변수 데이터 리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dish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수라고 봅니다. 변수는 그릇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상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변수를 내가 사용을 할 때는 변수 이름과 변수가 어떤 타입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지를 이게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그릇도 디시, 이 접시 같은 경우에는 이 담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 시연에서도 그 담을 수 있는 값에 따라서 자료 형태, 이 자료형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자료형, 뒤에 보면 이제 변수의 이름 이렇게 넣어준다. 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우리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값을 넣을 수 있다. 값을 넣을 수 있다. 자, 이제 변수에는 종류가 여러 개 있고 그 변수에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여러 개의 타입이 존재하고 이 스타벅스에 가면 톨 그란데 벤티 트렌타는 아직 나도 시켜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종류별로 쭉 있죠. 마찬가지로 시어너에서도 변수는 이 내가 담을 수 있는 사이즈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오케이. 변수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변수 선언하겠다라는 거는 나 이제 컴파일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런 변수를 사용할게요라고 컴파일러한테 그러니까 소개해주는 의미가 돼요. 소개해준다. 내 미리 사용할 거니까 이런 거 준비를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자료형 한번 봅시다. 그 변수는 자료형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고 그럼 자료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변수가 저장할 데이터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타입인지 지정하는 것. 어, 자료형은 크게 보면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자료형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티저, 실수형은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로트이고, 그리고 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크기에 따라서 short, 인티저, long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문자형은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만 일단 일단 그렇게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소수점이 포함된 데이터냐 아니면 정수형이냐 또는 문자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수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 선언하면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앞에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 이름 줄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공간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리고 이 공간들은 어디에 만들어진다? 메모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면 이거 안에 있는 디램 메인 메모리 안에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변수는 식별자가 있어요. 변수는 식별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그 변수의 이름을 우리는 식별자라고 얘기한다. identifier.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식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식별자를 이름을 그 지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장명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식별자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 그래서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은 영어의 대소문자
식별자는 영어의 대소문자, 숫자 및 줄문자로 이루어지고 식별자는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고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C 언어의 키워드와 똑같은 이름은 허용되지 않는다. 좀 규칙이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근데 이름 만들 때 C 언어의 키워드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키워드는 이미 C 언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이런 게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다. 키워드는 C 언어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예약 언어다. 예약어. reserved word이고 그리고 이런 예약어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 잘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에요. 다. if, while, int, long, 뭐 for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예약어들은 우리가 변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변수 사용 안 되고 그래서 변수 이름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름을 준다.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이렇게는 작성하면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예약어고 그리고 얘는 이 특수기호는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숫자가 맨 앞에 갈 수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방식을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sum, count, number of picture, king 3 뭐 이런 식으로 숫자는 뒤에 갈 수 있어요. 뒤에는 갈 수 있다. 변수 이름 사용하면 된다. 자, 근데 이제 변수도 좋은 이름이 있고 나쁜 이름이 있는데 변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이냐면 변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좋아요. 근데 변수 이름에 단순하게 A, B, C, D, X, Y, Z 또는 뭐 I, AA, BB, CCC, ABC 이와 같은 변수명은 사용하면 안 좋다. 변수의 역할에 맞는 충실한 변수의 이름을 변수가 하는 역할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number, average, sum 또는 bank account 이와 같은 변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음절로 되어 있는 이런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변수명을 넣고 싶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밑줄로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을 시키든지 시킬 수 있고 또는 대문자로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권장하는 방법은 밑줄 방식을 권장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더 보기 좋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대소문자 구분하는 선호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변수는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다. 물론 초기화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초기화해주는 방법은 자, 변수명 만들고 뒤에 이렇게 표시를 넣고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초기화가 된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이퀄이 아니에요. 이퀄이 아니고 어 assignment 그 대입 연산자야. 대입 연산자. 그래서 x는 10하고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10이라는 값을 x에 대입해 주세요. assignment 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퀄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하면 10, 20, 0이 여기에 들어간다. 대입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언어에서는 수식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수식은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된 식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수학하고 거의 비슷하죠.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되는 게 수식이라고 하고 수식은 결과 값을 가진다. 결과값을 가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산수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을 계산할 수 있죠. x가 주어지면 x가 3일 경우 x에 3을 대입하고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도 int xy 이렇게 하고 3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 어사이먼트 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x라는 변수를 여기서 그대로 수식에 사용하면 3이 어사인된 값을 그대로 가지고 계산해서 계산된 결과를 출력해 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한 줄 한 줄이 뭐다? 수식이다. 수식. 한 줄 한 줄 수식이다. 자, 수식은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x와 3이라는 것은 피연산자이고 얘는 연산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하고 연산자, 얘도 연산자 이렇게 연산자들이 있다. 그래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변수의 값 저장하는 방법, 이 컴퓨터하고 여러분들 수학하고 약간 헷갈릴까 봐서 좀 중국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입 연산자다. 대입 연산자. assignment operation.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값을 s100이라는 값을 여기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대입 연산자 여기 이 연산자 왼쪽에 있는 거를 left value, 오른쪽에 있는 걸 right value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다. 이 연산자가 나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몇 번 하다 보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는 시언어로는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사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의 수식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다 비슷해요. 사실 비슷하고 조금 다른 게 곱하기 연산은 수학에서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데 곱하기 연산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곱하기가 x잖아요. x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게 곱하기인지 x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얘를 곱셈 기호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눗셈, 그리고 이건 나머지. 이거 수학하고 사실 비슷하죠. 자, 그래서 산술연산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산술연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이런 수식이 만약에 있으면, 이 x하고 y 두 개를 더해서 그 두 개 더해서 더한 결과를 어디에? 두 개 더해서 더한 결과를 어디에? 썸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프로그램에서 정리를 해보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 문장을 만나면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리고 이 문장을 만나면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문장을 만나면 x하고 y를 두 개 더해서 더한 값을 300에 집어넣고, 그리고 출력해 준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봤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printf와 scanf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printf와 scanf. 자, printf는 모니터에 어떤 값을 출력할 때는 printf를 사용하고,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올 때는 scanf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변수,
그래서 실제로 출력할 때도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올 때도 값을 받아와서 변수에 집어넣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문자를 출력할 때 printf를 사용을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뭐 여태까지 계속 사용을 해봤죠. 사용을 해봤고, 오케이. 자, 사용을 해봤고, 자, 여러분들이 진도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뭘 해보냐 하면 지금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실행을.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int x y y는 100 x는 100 y는 200 sum에는 x 플러스 y f 수의 퍼센트 이제 퍼센트 %d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하고 일단 한번 그대로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한번 해볼까요? 자, 빌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빠졌죠. 그 주성문 수의 합을 출력하는 이렇게 주성문을 넣어주면 다시 좀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빌드에서 컴파일 빌드. 만약에 디버깅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루션 빌드 하면 컴파일 하면 자, 이전에 실행되고 있던 뭔가 찌꺼기가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솔루션 정리를 한번 해주고 솔루션 빌드 해주면 이제 성공했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그러면 실행. 그러면 여기 이제 두 수의 합은 300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실행이 잘 되었어요. 그럼 이제 도대체 이렇게 printf를 해서 도대체 %d가 뭔지, 이건 뭔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뭐 아마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printf를 하고 가로 열고 닫고 printf 하고 싶은 내용을 이 더블 코테이션으로 앞뒤로 묶어주면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다 출력이 된다. 다 출력이 된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는 두 수의 합이고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자,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자, 더블 코테이션 주고 그리고 콤마 찍고 변수 이름을 하나 넣어주고 그런데 대신에 이 변수는 어떤 형태로 출력해 주세요라고 형식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는 뭐가 있었죠? 그 변수의 타입이 있었죠. 타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출력을 할 때도 이 변수는 어떤 타입으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라고 타입명을 이렇게 넣어줘야지 그 해당하는 타입에 맞게끔 실행이 된다. 실행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d 라는 형태로 이렇게 줬는데 왜 %d인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래서 %d 하면 아까 이 출력이 됐죠. 자, 이 형식 지정자라는 게 있고 printf에서는 이 printf하고 이 %d로 하면 십진수로 출력해주고 %f 하면 실수, 그러니까 %d 하면 데시멀 줄임말로 d, %f float 줄임말로 f, %c 하면 캐릭터 문자 c, %s 하면 스트링 문자 열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차근차근 배울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어떤 내가 출력하고 싶은 변수나 아니면 상수, 숫자겠죠. 변수나 상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 printf하고 콤마하고 더블 코테이션하고 콤마 찍고 여기에 상수나 변수를 집어넣는데, 이 상수나 변수를 어떤 형태로 출력할 것인지 출력할 형태를 여기다가 넣어줘야지만 출력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십진수로 출력해 주세요. 3.14를 오케이, 실수 형태로 출력해 주세요. 플로트 형태. 그리고 A 문자 형태로 출력해 주세요. 이 A 안에는 왜 콤마가 하나만 붙는지는 차근차근 뒤에서 봅시다. 그리고 뭐 문자열도 출력하려면 %s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d를 넣어주면 십진수로 이렇게 하고 그 십진수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면은 출력이 되는구나 까지만 이해를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근데 나는 하나만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 개 출력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개를 이렇게 출력해 주면 돼요. %d, %f.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자, 이 printf에서 더블 코테이션 하고 콤마 찍고 콤마 뒤에 있는 이 변수를 출력을 해줄 건데, 변수가 두 개 있으면 두 개 타입을 차례대로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돼요. %d 잠시만요. 제가 수업 중입니다. 좀 더 전화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d, %f를 하면 %d, %f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출력이 된다. 오케이. 차례대로 출력이 된다.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개를 출력할 수도 있겠죠.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정수 형태인데 출력은 실수로 하고 싶다. 실수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럼 잘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변수는 정수형인데 실수 형태로 하면 잘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하는 부분을 뒤에 있는 이 예제를, 이 랩 내용을 그대로 쭉 따라서 실습을 쭉 해봅시다. 그리고 스캔F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솔루션 예제까지 여기 있는 사칙 연산 여기까지 쭉 한번 살펴보고 계산해보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